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엇갈립니다. 최근에 시장은 늘 이런 모습이죠.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떨어지고 코스닥이 오늘처럼 오르면 코스피가 쉬어가는 이것이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쏠림 현상의 더 큰 하나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 쏠려 있던 수급이 이제는 또 약간 코스닥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5월에 저희가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에 너무 집중했지만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급의 흐름도 저희가 미리 살펴봤어야 하고 너무 오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또 올라갈 것의 길목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5월, 6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코스닥이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선거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더 큰 이벤트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젠스랑 CEO가 오늘 밤에 한국에 도착할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 일정들을 소화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잘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건 아니지만 6월 5일, 미국 시간으로 6월 5일부터 스페이스X의 로드쇼가 시작됩니다. 이게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나서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해외 또 국내 주식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얻어야 할지 앵커 브리핑으로 오늘은 스페이스X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오늘 새벽에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IPO를 공식화는 이미 했고요. 그리고 공모가를 확정해가지고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공모가를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달러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 약간 특이한 것이 보통 미국에서 이런 상장 IPO를 하게 되면 로드쇼를 시작할 때쯤에 이제 공모가 밴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100달러에서 135달러 정도의 밴드에서 공모가를 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드쇼를 시작하고 상장하기 직전에 공모가가 최종 확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 미국 시장의 IPO의 특징인데 자,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인지 그냥 135달러 로드쇼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모가를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지는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는 이러면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2,400조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IPO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액수는 750억 달러, 100조 원이 넘게 한꺼번에 자금을 스페이스X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에 로드쇼가 시작이 되고요. 6월 12일에 미국 시간으로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5에서 10% 정도 개인 비중을 체크해 주는데 스페이스X는 무려 30%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자금을 더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게 일단은 오픈해 놓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스페이스X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말씀드린 750억 달러 정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존의 부채를 사감해야 되고 벤더사들에게도 자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조달액의 78%가 이미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닥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스페이스X가 AI 인프라 투자와 앞으로 우주 네트워크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실질 투자 자금은 한 180억 달러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되고 나서 그 자금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한번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그럼 상장되면 주가가 이제 로켓처럼 막 쏘아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요, 대형 IPO, 큰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면 약간 징크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하지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길게 1년, 12개월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최대 가치를 받고 나서 조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상장 후 1년 내에 최대 낙폭 평균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거의 55%, 중간값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1년 기준으로 54%, 그러니까 상장했을 당시보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코어위브나 ARM 홀딩스나 리비안,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쿠팡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 1년 되고 나서 다 50% 넘게 막 90% 빠진 것도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빅 IPO가 있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무리 위대한 기업 스페이스X라 할지라도 이 징크스를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의문부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나눠줘야 할 돈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라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에 자금이 많이 쏠리고 오히려 테슬라를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팔아서 스페이스X로 이동하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테슬라도 이미 상장돼 있는데 스페이스X도 또 상장되면 중복 상장의 개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러면서 테슬라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테슬라가 또 스페이스X의 지분을 한 1%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엔 스페이스X의 수혜를 별로 못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상장이 되고 났을 때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아주 흥미가 갖게 되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로 지분이나 이 투자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일론 머스크의 중요한 생태계에서 테슬라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결국에는 산업 지도가 이번에 공개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죠? 일론 머스크가 뭔가 좋은 걸 하겠다. 앞으로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 하면 막 주가가 테마주처럼 올라가고 일론 머스크가 뭔가 말을 잘못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산업 지도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시가 나오고 숫자나 이런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연결 구조가 숫자로 공개되기 때문에 시장에선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나 테마성의 움직임이 조금 잦아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동하는 것은 단기적일 뿐이지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와 이 스페이스X를 포함한 전반적인 회사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자,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뭐 그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제는 이게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았을 때의 마진, 매출 이런 것들의 기반에다가 그 위에다가 자율주행 FSD, 로보택시를 한층 더 쌓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위에 한 층에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 더 올렸죠. 그러면 이런 AI 구조, AI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력 인프라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인프라, AI 인프라 투자, 테라팹을 만들면서 이제 칩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주 네트워크와 우주 운송까지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결국에는 스페이스X는 우주 네트워크와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되고 테슬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 세계의 가장 말단에 있는 핵심 단말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xAI가 AI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를 담당하는 이런 세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지금 우주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 칩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결국 누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나? 말씀드린 것처럼
ESS나 이런 메가팩을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에게 결국에는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XAI를 필요하면 컴퓨팅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칩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디서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테슬라 쪽에서 만들고 주문이 들어가고 단말기, 결국에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테슬라에서 만드는 거다. 결국에 우주나 XAI, 인공지능이나 결국에는 테슬라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이런 매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스페이스X 상장이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중장기적인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이 스페이스X가 상장될 때까지 어떤 의견들이 더 나오는지 또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